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현대인들은 오염된 생활 환경과 가공식품 먹거리 등 수많은 독소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할 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먹는 것보다 배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인체는 자체적으로 몸의 독소를 배설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먹거리이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만 개선해도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식 하면 채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채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채식의 본래 의미는 곡식과 채소,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지만 식물성 식품이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물성 가공식품들은 진정한 채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긴 했지만 정작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은 멀리하면서 입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만 찾아 전에 없던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이라는 단어에 연연하기보다는 재료가 가진 원형 그대로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자연 건강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전하는 자연 건강식의 기본은 신선한 채식을 위주로 식단을 꾸미되 양념을 적게 한 담백한 저염식, 설탕을 넣지 않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인체를 해독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밥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자연 건강식의 대가 이수미 영양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선생님, 아마 LA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이수미 자연 건강식의 대가를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자연 건강식과 채식을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본격적인 레시피를 전해드리기 전에 자연 건강식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식은 채소류만을 먹는 것으로 화학 조미료나 가공 양념을 하고 기름에 열을 가한 조리를 하므로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나 자연 건강식은 자연식을 하면서 또 조리 과정도 건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장과 혈액이 깨끗해지며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죠. 네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비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마켓에 가면 그런 종류의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젊은 분들이 채식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사다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요즘 마요네즈나 소스류를 많이 생각 없이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반드시 그 인그리디언트에 보면은 방부제하고 첨가제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게닉 땅콩 버터만 산다 해도 벌써 방부제가 첫 번째로 보통 7g이나 들어가더라고요. 한 통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시중에서 비건이라 그래서 산다는 것보다는 네네. 좀 더 내가 이걸 집에서 쉽게 해먹고 쉽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리 과정도 아주 건강해지는 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잘못된 채식을 할 경우에는 영양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채식하면 채소만 나는 채소를 열심히 먹으니까 나는 채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채소만 먹으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채식에는 채소, 곡식, 과일, 일정의 넛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먹지 않으면 네. 그리고 특별히 삶은 채소와 짠 그 장아찌나 김치류만 드시면 정말 혈압에 금방 문제가 생겨요. 일단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네, 자연 건강식이라고 하면 그렇죠.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 거기에 더해서 곡식과 넛. 예, 곡식과 넛까지 네. 함께 어우러져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자연 건강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자연 건강식은요. 아까 혈압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사람이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 자연 건강식은 모든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죠. 특별히 아기 때부터 시작하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 자연 건강식을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60이 다 되었는데도 비타민 C 하나를 먹지 않아도 그다음에 뭐 어떤 약을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 식재료를 조금만 자연식으로 바꿔도 약을 줄일 수가 있고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건강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지금 맑고 밝으신데요. 지금 60 가까이 되셨다고 나이를 공개를 하셨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기를 드신 적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그 흔한 멀티바이타민도 한 번 드신 적이 없으신데 이렇게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연식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특별히 이렇게 저는 20대 때나 지금이나 별로 체력에서 문제를 못 느껴요. 진짜 부러운데요. 네. 그러면 지금 기저질환이나 뭐 성인병, 고혈압, 당뇨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빨리 자연 그렇죠. 건강식으로 돌아서는 게 그렇죠.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건강식의 첫 번째는 막 요리를 잘하는 것보다 네. 매끼 생채소를 좀 한 대접 정도 먹고요. 네네. 과일을 꼭 드시고 넛을 작은 한 줌 정도만 애드에 드셔도 금방 몸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어요. 크게 요리를 못 하시는 분도.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잘 챙겨도. 근데 넛 종류라 그러면 참 많아요. 보면 뭐 소금이 좀 가미가 된 것도 있고 설탕이 가미가 된 것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넛 종류는 그 생으로 된 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넛을 구우면 일단 태우면은 네네. 기름이 그 안에 기름이 산화되면서 아주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산화되지 않게 로우로 드시면 좋은데 로우 중에 제일 좋은 게 캐슈넛이나 그다음에 코스코에 가면 잣이 싸더라고요. 네네. 올게닉 잣도 있고 브라질 넛도 있고 로우로 된 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로우로 넛을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식단을 꾸밀 때는요. 밥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빵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은 자연 건강식에 가까운 식단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빵을 드실 때는 통밀빵을 선택해서 드시고 네. 밥을 드실 때는 껍질이 다 있는 현미를 드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꼭 무슨 반찬을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이 바쁘신 분은 생채소를 썰으시면 되고요. 네. 생채소. 그다음에 생채소에 맞는 소스만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시더라도 그러시면 좋고요. 익은 음식을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좋죠. 나물이나 볶음. 근데 한국 사람은 나물이나 볶음 할 때 너무 오래 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파리만 살짝 익을 정도로 뜨거운 물에 넣었다 꺼내든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겉에서 채반에 붓는 식으로 해서 네. 효소가 죽지 않게 아삭아삭한 맛이 있도록 나물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밥, 그다음에 생채소, 그다음에 소스, 익은 나물 하나, 그다음에 넛 한 줌.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완벽한 식단이 될 것 같아요. 영양 구성상으로도. 예. 그러면 자연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의 건강에 어떤
개선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식단을 좀 바꾸게 되면 몸에서 느끼는 변화 어느 정도면은 인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일을 3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빨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변비예요. 변비는 채식으로 바꾸시면 일주일 안에 어떤 변비도 해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이면 혈압,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제일 오래 가는데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채식으로 1년 정도 하면 콜레스테롤까지 약 없이 해결이 돼요. 아, 요즘은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아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식단만 좀 바꿔도 건강하게 내 몸의 어떤 체질까지 좀 바꿔볼 수 있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죠? 아, 이 콜레스테롤 최고 그 콜레스테롤 속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혈관 속에 있는 기름을 벗겨내는 약이 네네. 현미 있잖아요. 통곡씨. 그 껍질에 가장 많이 있고요. 네네. 생채소, 생과일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네. 최고의 약이에요. 지금 50년 이상 태어나자마자 자연 건강식을 좀 유지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건강에서만큼은 굉장히 우리 이수미 선생님께서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아까 방송 전에 만나셔서 여러 가지도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신체 상태가 어떤지도 전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주변에 계시는 이 자연 건강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본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을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약을 한두 가지 안 먹는 사람이 드물죠. 네. 근데 약을 저는 전혀 먹지 않고요. 특별히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20대나 지금이나 무거운 거 들거나 일하는 시간에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네. 정말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체조 동작 비슷한 걸 보여주셨는데 저도 유연하다면 굉장히 좀 유연한 사람인데요. 저보다 두세 배가 더 유연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경쟁심을 느껴서 식단을 바꾸면 저렇게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제가. 식단도 바꾸고요. 네네. 하루에 1시간씩 남편하고 산책을 하죠. 좀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네. 네네. 그 건강 스트레칭 유지의 같이 비결. 하면서. 네네. 자, 일반식에서 이제 쓰이는 양념들하고 자연 건강식에서 쓰이는 재료와 양념들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식에서 자연 건강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좀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알려주시면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백미에서 현미로, 흰밀가루에서 통밀가루로 저는 이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야채를 기름에 볶지 않고요. 물이나 채소수로 볶고 이 다 요리가 되면은 조금 찬 곳으로 옮겨서 한 김 나간 후에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양념을 하는데요. 네. 기름을 뜨거운 불에 이렇게 볶아서 야채를 볶잖아요. 그러면 아크롤레인하고 벤조피렌이라는 엄청난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발암물질을 같이 먹기 때문에 네네. 꼭 그 기름으로 볶지 말고 다 볶은 후에 물로 볶은 후에 네네. 가스불을 끄고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콜드 프레스를 넣으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식초는 정말 식초에는 꼭 제가 보면은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보면은 2, 3일 내로 그 위에 하얀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방부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식초 대신 레몬, 아. 그다음에 간장에도 색소와 방부제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색소와 방부제가 없는 미국 마트에서 파는 아미노 간장. 아미노 간장은 네. 천연 간장이에요. 야채하고 콩을 소금 끓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노 간장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미노 간장 이게 한국 마트에는 없고 미국 마트에만 네. 있는 약간 저염도 간장입니까? 저염도 약간 저염도이면서 예.
맛이 아주 순수해요. 집간장 비슷하면서 요리하면 오히려 MSG가 안 들어서 그런지 저는 제가 원하는 맛을 내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설탕이 제일 위험하니까 설탕은 막 당을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메이플 시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올게닉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메이플 나무에서 직접 채취한 거잖아요. 단풍나무에서 나온 네. 수액이죠. 네. 네. 메이플 시럽. 네. 지금 안 쓰시는 종류가 많네요. 보니까 식용유 종류는 쓰지 않으시고. 네네. 볶는 건 안 해요. 네네. 불을 끈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오일을 넣으시고 좀 버무리는 정도고. 네네. 그렇게 하죠. 마켓에서 판매하는 식초 사용 안 하시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참 탈이 많았어요. 논란도 많고 첨가제 때문에. 근데 그런 그렇죠. 걱정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아미노 간장을 사용한다고 하셨고 네. 설탕을 요리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꿀이나 메이플 시럽, 뭐 아가베 뭐 이 네. 정도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뭐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건강식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건강식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나는 그냥 약 먹고 내가 좋은 입에 즐거운 음식을 조금 먹으면서 좀 덜 오래 살래 이렇게 표현을 또 하시기도 하시는데 자연 건강식과 일반식의 어떤 맛과 영양소 차이 많이 없습니까? 네. 그거 전에 네네. 채식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채식이라는 것은 원래의 맛을 내 입에서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오이 무침을 해요. 오이 무침을 하나 또 다른 돈나물 샐러드를 하나 네. 거의 맛이 똑같아요. 그죠? 고추장, 식초, 설탕. 네, 맞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은 양념의 맛에 너무 입이 배 있어가지고 그런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1위가 위암이고 세계 1위가 대장암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양념보다도 그 자연의 맛을 즐기는 입맛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처럼 될 수 있냐면요. 한 이틀만 식사 대신 과일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네. 디톡스를 하고 이틀 후에 저처럼 자연식을 하면 음식이 제맛이 느껴지고 너무 그 음식의 향까지 느끼면서 네. 정말 입이 제대로 뭐가 맛있는지 무엇이 정말 참 맛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디톡스를 권하는데 과일하고 물만 이틀 드셔주시고 이 제가 만드는 천연 자연식으로 바꾸시면 아주 쉬워요. 네, 네. 디톡스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물하고 과일. 신선한 과일로 한 이틀 정도만 하시면 태초의 입맛으로 돌아온다고 네네, 하니까 그거, 그렇죠. 네. 한번 여러분들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을 좀 해보시는 분들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한국 음식은 맛이 다 똑같다. 왜냐하면 다 소스 맛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재료 본질의 맛을 잘 못 느낀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수미 선생님께서 각종 그 소스를 천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스튜디오에도 아주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할까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겉절이를 아주 좋아해요. 아우 맛있죠 겉절이. 익은 김치보다도 제 입은 겉절이가 더 맛있어요. 네네. 배추 겉절이, 오이 겉절이, 상추 겉절이, 깻잎 겉절이. 이 겉절이 소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속에 그 위가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저는 피망을 주로 사용하고 피망 3컵에 토마토 1컵. 원하시는 분은 토마토를 빼고 고추를 좀 갈아 넣으셔도 생고추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파인애플을 4분의 1컵을 넣고 그다음에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2큰술 그다음에
짠 거는 아미노 간장. 네네네. 그다음에 신맛은 레몬. 근데 샐러드 소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맛하고 단맛을 연결해 주는 게 그게 생 파인애플이에요. 생 파인애플 잘 익혀가지고 네네. 깍두기로 냉동실에 얼렸다가 소스 가를 때 같이 넣어서 하면 그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네. 신맛하고 단맛을 쫙 연결해줘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절이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봄동도 많이 나오고 뭐 네. 하루나 같은 채소들 비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비빔밥에도 참 맛있고. 근데 모든 겉절이는 다 젓갈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젓갈 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게 특이한 소스고요. 여기에 고춧가루는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피망과 토마토 또는 이 생고추로만 맛을 낸 거. 네. 그리고 짠맛은 네. 소금 대신 그 아미노 아미노 간장. 간장. 이걸로 네. 이제 맛을 낸 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지금 들으시다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 레시피 집에서 다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카톡으로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겉절이 소스 하나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뭘 알아볼까요? 네. 어쨌든 겉절이 소스도 맛있지만 이 마요네즈 소스 비슷한 그런 소스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죠. 네. 네, 저는 여기에 노란 소스와 그린 소스와 빨간 소스를 제가 직접 해와서 네. 이 테이블에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요네즈 소스를 만드는 법을 우선 가르쳐 드릴게요. 마요네즈 대신 캐슈를 쓰세요. 캐슈넛. 네. 그다음에 여기에도 파인애플을 넣으시면 되고 신맛 대신 레몬, 단맛 대신 꿀을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캐슈넛이 마요네즈 하는데 제일 맛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잣을 미국은 잣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잣을 넣으시고요. 네. 물을 좀 넣으시고 어떻게 갈면 좋냐면요. 노란색을 내고 싶으면 당근을 한 3분의 1개 정도를 썰어서 넣어서 갈면은 네. 노란 병아리색이 돼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소스에 그린색을 하고 싶다 하면은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좀 한 줌 넣어서 갈면 이렇게 예쁜 색이 되고요. 이거를 한 번에 조금 넉넉히 해서 냉동실에 소분했다가 1시간 전에 네. 꺼내서 드시는데 레몬만 두세 방울 조금 더 떨어뜨리시면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RKTV 1540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소스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모두 천연 재료로 합성 착색료나 이런 것들 넣지 않고 할 수 있는 소스 알려주셨으니까요. 제가 방송이 정리가 되는 대로 레시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주말입니다. 이제 이 자연 건강식으로 오늘 맛있게 주말 밥상을 좀 꾸며볼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식물성 불고기, 식물성 고기를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식물성 고기 하면 이게 고기 맛을 따라오겠니? 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육식을 좋아하는 육류파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만들어 오신 식물성 불고기의 비주얼을 보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김다현 PD 줌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 식물성 불고기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선생님, 뭐 재료부터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저는 30년 전부터 고기를 대용할 수 있는 채식 고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30년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앞서가셨군요, 굉장히. 네. 네, 30년 전부터 왜냐하면 전 태어나서부터 채식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재료는 주로 이 콩하고 밀 단백이에요. 밀 단백. 네,
제가 만드는 이 식물성 고기는 시리악병, 즉 창자가 좀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거나 아니면 밀 단백을 많이 넣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네. 소화력이 문제가 없으시다면 한번 이걸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양파 반 개, 그다음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비트 작은 거 반 개, 호두 2컵. 호두를 넣으면은요 이렇게 고기에다 양념을 할 때 호두를 넣으면 색깔이 고기색으로 바뀌어요. 아, 그게 호두가 포인트군요. 네, 네. 이 색을 어떻게 내나 다들 네네.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호두가 그렇게 좋고요. 감자 반 개. 감자는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린 대두콩 1컵. 그다음에 밀단백 3컵. 그다음에 소금, 아미노 간장, 메이플 시럽, 마늘, 참깨 그렇게 정도인데요. 네. 한번 만드는 걸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제가 뭐 어차피 나중에 방송 끝나고 다 자세한 레시피는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포인트만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선은 양파하고 호두하고 비트하고 그다음에 대두를 갈아요. 물을 좀 넣고 가는데 네.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믹서에 갈릴 정도로만 넣으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믹서가 돌아갈 정도로만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갈은 물에다가 밀단백 가루 3컵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밀단백 가루 이 글루텐은 아무 데서나 다 파나요? 미국 마트에서는 보통 네, 팔죠. 네. 네. 근데 이 글루텐이 위장이 나쁘신 분들이나 또 위장에 염증, 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에게는 좀 부담스럽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요. 야채를 먼저 갈고 그 물에다가 밀단백을 넣어서 그냥 막 그 우리 한국 수제비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치대지 마세요. 네. 네. 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만 살짝 뭉쳐 두시고 그래서 한번 먹을 양만큼 그런데 아까 이 양념은 뭐로 하냐면은요. 아미노 간장 이런 네네. 거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먹을 양만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봉지에다 둥근 큰 소세지 모양으로 얼려요. 얼려요. 얼렸다가 만들려고 할 때 한 1시간 전에 꺼내면은 아주 슬라이스 하기가 쉽게 겉에는 녹아 있고 속에는 굳어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처럼 이렇게 잘 썰어져요. 그러면 양념을 하는데 아미노 간장, 메이플 시럽 조금 넣으시고요. 조청 대신 메이플 네네. 시럽. 그다음에 마늘 조금 넣으시고요. 참깨 좀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먼저 이 구워요. 팬에다가 네. 팬에다가 기름을 붓지 말고요. 그 페이퍼 타올에 기름을 살짝만 묻혀서 눌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지단 붙일 때 하는 것처럼. 네. 네, 네. 눌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녹인 그 고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네. 노릇노릇하게 구운 데다가 아미노 간장, 메이플 시럽, 마늘, 참깨, 소금 원하시는 분은 간장 대신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조물조물한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가면서 볶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물 기름으로. 네, 네. 그리고 다 요리가 된 후에 원하시면 참기름을 넣으시거나 네.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넣으셔도 되고요. 네, 지금 뭐 유튜브 댓글로 음식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 주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신데 저도 아까 세팅 딱 하면서 이건 그냥 소고기 불고기의 비주얼인데 어떻게 이게 식물성 고기가 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예, 식물성 고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확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콩으로 만든 고기가 맞대요. 근데 콩맛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견과류도 들어갔고 뭐 글루텐도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맛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시식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의심 많고 솔직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솔직한 네. 시식평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성 고기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네. 또 여기 보면 오픈 샌드위치하고 또 찐빵 종류를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네. 이건 통밀 찐빵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호빵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비주얼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죠. 네.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 빵을 밀가루만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네네. 저는 현미 2컵에 통밀 2컵, 언블리치 표백 안 한 밀가루 2컵을 넣어서 1대1대1로 똑같이 찐빵 찌는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또 레시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방송 끝나고 제가 다 레시피는 요청하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도 된다고 우리 네, 이수미 영양사께 해드리세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기가 안 들어간 그 찐빵이에요. 그렇죠. 네. 야채로 저는 팥으로도 하고요. 이렇게 만두찐빵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뭐 보라색 고구마로 해도 맛있고 네. 단호박에 꿀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속으로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팥속처럼 네네. 단호박을 쪄서 으깨요. 네. 거기에다 소금 조금 꿀 조금 넣어서 하면 단호박 이 찐빵도 너무 맛있어요. 네네. 이게 자연 건강식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표현하기가 너무 미안하게 비주얼이 좋아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오픈 샌드위치인데 지금 빵으로 사용한 것이 다 직접 만드신 통밀 빵인 거고요. 또 위에 있는 여러분들 뭐 치즈처럼 보이는 건 두부고요. 소스도 다 아까 캐슈넛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신 거고 버터도 여러분들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그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게끔 만드신다고 하니까 오늘 자연건강식 레시피 함께 하시면 눈과 입이 함께 즐거워지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이 빵을 권하고 싶은 거는요. 네네. 이 현미하고 통밀빵 이 반죽을 할 줄 알면 그거로 식빵도 만들 수 있고 찐빵도 만들 수 있고 속에 야채를 넣으면 만두빵 뭐 이름이 달라지면서 요 레시피로 꼭 반죽하는 걸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빵을 할 때는 글루텐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쪄 먹지 않고 이렇게 식빵으로 활용을 하실 분들은요. 오븐에다 구울 수 있게요. 네, 그러니까 레시피 하나로 여러분들 다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빵 좋아하는 아이들이 먹기도 참 좋을 것 같고 찐빵 종류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즐겨하는 그런 그렇죠. 종류인데 안에 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찐빵 종류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찐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방송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뭐 간식으로도 그리고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제가 현미를 넣어서 그렇게 빵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정말 이 빵은 소화가 잘 돼요. 밀가루만 드시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이 현미빵을 드시면 그다음에 이스트로 이걸 충분히 네. 다시 한번 부풀렸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한국인의 주식인 밥입니다. 네. 밥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밥은 굉장히 특별한 밥이에요. 네. 흰 쌀이 한 톨도 들지 않았지만 촉촉하고 정말 그 입에서 겉돌지 않는 현미밥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현미하고 현미 찹쌀을 4대1로 하세요. 반반미는 그 찹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위에 부담이 돼요. 아밀로 팩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와 현미 찹쌀을 4대1로 할 때 소화에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콩은 1. 그러니까 현미 4, 현미 찹쌀 1,
콩1 그다음에 더 맛있게 드시려면은요. 그 흑향미라고 네. 흑향미. 그래서 검정살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검은 찹쌀을 넣으시면은 그다음에 압력솥에 하면은요. 압력솥의 기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요. 압력솥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의 그 의료 장비를 빨리 소독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압력솥에 한 밥을 열면은 약간 메주콩 냄새가 나요. 네. 그러나 쌀을 하루 정도 실온에서 불리거나 냉장고 속에서 이틀을 불렸다 하면은 가바라는 항암제가 10배가 되면서 밥을 해서 뚜껑을 열었을 때 압력솥을 쓰지 않았어도 너무나 향기롭고 밥이 쫄깃쫄깃하면서 이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네. 절대 겉돌지 않아요. 그럼 진짜 압력밥솥이 아니라 일반 밥솥에 하셨다 하셨는데 윤기가 좌르르한 게 먹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소스도 가져오셨고 오늘 빵도 가져오셨고 식물성 고기도 가져오셨는데 자 백문이 불여일식입니다. 레시피 소개해드리고 재료 소개해드렸고 왜 자연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지도 소개해드렸지만 사람이 그래요. 입맛이 간사해서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의심만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먹고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현미밥인데 압력밥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냥 일반 밥솥에다가 충분히 불린 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없는 밥솥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압력 추가. 이 밥이 압력밥솥에 안 한 밥이 맞아요? 그렇죠. 아 정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나 불리신 거예요? 실온에서는 하루 불리면 되고요. 네. 냉장고에서는 이틀. 근데 그 현미로만 밥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흰쌀은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까끌까끌한 그 불쾌한 식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리는 게 참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고열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밥이 좀 단맛이 나요. 그러네요. 쫄깃하면서. 네네. 아까 그 단맛이 난다는 표현을 쓰셔서 네. 도대체 어떻게 쌀에서 단맛이 날까라는 의문을 좀 제가 가져셨는데 네. 먹어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딱 와닿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고기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거는 식물성 고기라고는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비주얼은 그냥 고기거든요. 예, 불고기예요. 소고기 불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고기 같네요. 그렇죠. 식감이 제가 30년 동안 이걸 만들어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고기보다는 덜 질겨요. 그렇죠. 연한 맛이 많이 나서 그 우리 질 좋은 안심 사서 잘 양념을 할 경우에는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그 치아에서 많이 무리에 가지 않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고요. 안 짜요. 안 짜서 정말 좋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아미노 간장이라는 거를 네, 사용을 해서 그렇죠.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별 양념을 쓰지 않아도 네네. 아미노 간장하고 꿀 쓰고 네. 그다음에 이 식감이 부드러워서 아기들도 한 2-3살만 돼도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애기들뿐만이 아니라 이 안 좋으신 치아 없으시거나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부담 없이 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동 보관하시고 네네. 필요할 소분해서. 때마다 네. 해동해서 쓰시면 된다 하셨으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이게 냉동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냉동하면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소분해서 네. 충분히 쓰실 수 있고 해동한 후에 물로 볶으시면 바로 이 맛이 나요. 네. 물로 다시 볶으면. 네네. 아미노 간장 마켓에 있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아까 미국 마켓에 있다 하셨죠? 네, 스프라우스에도 있고 홀푸드에도 있고 트레이드조에도 있고 네. 보통 월마트에도 있고 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야채 속이 들어가 있는 찐빵 한번 시식을 현미찐빵이요. 해보도록. 현미찐빵. 이거 일반적으로 밖에서 파는 찐빵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찐빵 종류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찐빵이 한 김 나가서 딱 먹었을 때 그 주정 냄새라고 그러죠. 술 냄새.
그게 확 느껴져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그게 없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주정 냄새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네네. 한번 얼렸다가 다시 쪄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한 번 쪄서는 그 이스트가 다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빵은 그러니까 그 식빵은 한번 구운 뒤에 다시 한번 구워요. 네. 하루나 이틀 뒤에. 그다음에 찐빵도 네. 다시 한번 쪄서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애고, 왜냐면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은 발효가 되면서 음식에 좀 뱃속이 불편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조리 과정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완성된 음식만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수지의 암 예방 비건 요리, 수지의 암 예방 비건 요리 이렇게 딱 치시면 선생님께서 이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하게 다 올려놨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714-403-6273 714-403-6273으로 연락하시면 이수미 선생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자연 건강식 식단을 꾸리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함께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수지의 암 예방 비건 요리 치시면 되고요.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통해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714-403-6273 714-403-6273번입니다. 지금까지 자연건강식의 대가 이수미 영양사와 함께 좋은 정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에 보내드릴 라이브 데스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세법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해부터 광풍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 투자와 세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나현, 진행의 이정은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진영진, 박진주가 진행하는 호락호락쇼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